알겠습니다. 연세대 부분에 대해서 네. 대학의 생각인데 우리가 그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하기는 어렵고, 직관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 또 저희 이야기가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반영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인데, 교육부가 수능 최저 기준을 갖다가 폐지해달라.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세대와 다르게 현재 많은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랑 같이 네. 뜻을 같이 하는 대학도 있는데, 어느 대학입니까? 연세대랑 같이 최저 폐지하겠다는 대학. 외대가 이제 교과 전형에서 네. 이제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최저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대로 하겠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 논술 전형 보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그다음에 서강대도 우리 그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학들이 제각각 기준을 가지고 각자 나름 행보를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폐지되니까 나 수능 공부하지 않고도 교과 관리나 비교과 다른 전형 요소 준비해서 대학 갈 수 있다라고 반기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리서치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10명 중에 7명? 그럼 이게 이제 70%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철회해달라. 반대한다. 라는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김 학생한테 여쭤보는 게, 교육부가 지금 이제 전 정권에서요, 박근혜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을 활용하지 말아라. 수능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걸러내면 안 된다. 수시는 수시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전형 요소를 뽑아달라 이렇게 했던 거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능 최저 폐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 이런 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기 전에 그 국민청원 이제 폐지해달라 하는 아이들이 70%, 청원 정도 들어가려고 해서 청원 거기 이제 설문조사까지 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좀 잘 나온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요청하게 된 배경이 가장 큰 이유가 수시는 보통 이제 특히 이제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성평가인데 왜 자꾸 양적인 그런 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수시에 적용하려고 하느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그냥 이제 수시에서 그냥 그 전형 그냥 그 자체로만 아이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는데 왜 또 아이들의 수험생의 어떤 그 부담을 좀 더 가중시키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따로 더 가지고 일단 그런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를 좀 해라 이렇게 좀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걸로. 사실 엄밀하게는 교육부가 이걸 폐지해라 이렇게 그 요청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폐지를 유도했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입시에 있어서 강력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을 때가 대표적인 게 입시 3불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안 되는 기부금 입학제 안 되고 본고사 단순한 암기된 지식을 묻는 본고사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불 정책처럼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어떤 걸 했냐면, 수시 모집 내 이 전형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정 사업을, 대학을 선정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단지 이제 이런 거죠. 지양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균형을 잡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대입 개선안에 그 국가교육위원회 송부안에 보면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적정한 균형을 잡아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폐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좀 더 강하게 좀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 이게 실제로 모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3월 한 말 정도에 보도를 하면서 이게 마치 19학년도부터 바로 폐지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을 3학년도 때 굉장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일 그 입시 정보 빠른 게 엄마들 단톡방이거든요. 고3 엄마 단톡방 막 이런 데서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국민청원이 여론이 발표한 게 3월 25일이었는데 26일에 국민청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4만 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하는 그 기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어떤
팩트, 확인된 팩트는 아니었 상태에서 여론이 먼저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교육부는 폐지를 뭐 강요하는 수준에서 요청이었다고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대입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고 네. 그다음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보니까 수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너무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보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교육부는 그런 가이드를 한 거고 이게 그런 재정 지원 사업과 결부되다 보니까 네. 마치 폐지를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폐지라고 음. 저기 정부 교육부에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대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님들은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건데 말씀 이어보시죠. 아니 이게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채찍을 가하기보다는 당근을 주는 거잖아요. 네.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비슷한 그 상황으로 네. 이제 계속 논술 전형이랑 특기자 전형도 축소 좀 혹은 폐지 쪽으로 이제 유도해 가는 맞아요. 거지. 네네. 니네 무조건 그렇게 전형도. 해라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어떤 네네. 맥락인 것 같아요. 전형 그러니까 자체도. 이게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내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서 했던 여러 가지 핵심 이슈 중에 특목자사 폐지하겠다. 근데 동문 반대하고 난리 났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3단계 전략으로 가겠다. 동시선발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뜨거웠던 것들이 식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맥락상. 근데 이게 수능 최저 기준 폐지 뚝 던졌어요. 명분은 고교교육 정상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예요. 네. 근데 진짜 학종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위권 대학의 서울대학교도 지역균형에 세계 2등급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고려대학교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연세대학교도 최저 있어요. 이화여자 대학교도 네.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뭐 홍익대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게 좀 더 뒤에서 나오겠지만 정시는 학대하라고 해요. 수능 100%로 뽑는 대학이 네. 많은데 근데 수시에서는 수능을 보지 마라. 그럼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수시에 뭐 아까 이송환 나왔단 말이에요. 2022학년도 네네네네. 거기에 학생부 교과형이란 말은 없고 학종과 수능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현 대표님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럼 결국은 입시가 학종과 수능, 정시 네, 네. 이렇게 이원화된다고 봤을 때 야 수시에서는 수능을 활용하지 마라 이 말은 학종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더욱더 담보되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상호 모순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에서 이제 종단 연구를 했을 때 네,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네, 정시로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학업 성취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많은 대학에서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네. 학업 성취도가 더 크다. 음. 이제 학종 자체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지만 없는 대학이 더 많잖아요. 많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로 없는 대학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나 중앙대나 이런 네. 쪽에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네,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더 성취도가 높다.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불공정한 거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더 가지고 수능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일단 뭐 실제 경쟁률 따져보면 예. 수능 잘하는 아이들이 실제 경쟁률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이제 뽑히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학종 자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더 뽑았을 때 네. 이 수능 통과해야지만이 합격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장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합격권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럼 과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아이들 네. 걔네들이 이제 뽑혀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과연 그러면 공정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 네네.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그냥 정시로 오면 되는데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류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리고 서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놓고 봤을 때 서류만 놓고 보는 거랑 두 가지 합쳐서 놓고 봤을 때 그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B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서류가 A라는 학생보다 더 좋을 거냐?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학종의 취지와는 약간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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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이신 게 아닌가.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러나 네, 문제는 최소한의 객관적 잣대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잣대예요. 그러니까 교과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네. 전국에 2,000개가 넘는 학교가 내신 네. 시험지가 다르고 수준이 네. 다르니까
비교과 객관적이지 않죠. 그럼요. 예, 네네. 이게 뭐 금수저 전형이다, 뭐 깜깜이 전형이다 하는 것이 뭐 담임 선생님 잘 만나면 정말 로드맵이 잘 짜져서 좋은 네. 비교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뭐 선생님하고 사이가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비교과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 면접 객관적이냐? 이것도 객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선택하고 그대로 적용했던 대학들은 아니 그게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예요. 지역균형에서 어차피 세계 1등급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객관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염려되는 게 이거예요. 객관적 잣대. 자, 이거 없어지면 학종의 공정성이 더욱더 의심받는다. 근데 학종은 유지하려고 한다. 학종을 지금 입시분과에서 주장하신 분들이 그러면 좀 더 공정하게 하자라고 했던 방법에서 네. 학교생활 기록부 10가지를 7가지로 줄이고요.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뭐 500자 뭐 글자 수를 줄인다고 해서 공정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전형 요소 가운데 수능이라는 객관적 잣대를 놓고 학종의 공정성을 우리는 담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저는 걱정인 게 수능 최저 적용을 안 하는 대학.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학종은 지방대가 많이 뽑는 게 아니고 누누이 말하지만 서울이 주요 대학이 많이 뽑아요. 네. 그 주요 대학 가운데 체제를 적용한 대학이 사실상 비율 면에서는 또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소위 그 등록률 이런 게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도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원하지 않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뭐 5대5다, 뭐 6대4다, 뭐 지금은 이제 7대3이다 이런 구조인데 이게 좀 조정되더라도 결국은 정시는 감소되는 구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해라라는 요청은 대단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성 담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시 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호 모순적인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은 지금 이 부분 여쭤볼 거예요.